지역 시사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밝은 미래로 끝없는 도약을 꿈꾸는 산업수도 울산. 주력 산업 개발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개발 연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가 그 전략을 제시하며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이만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 본부장 모시고 울산본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만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장 모셨습니다. 자, 수많은 성과를 이뤄낸 연구자로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연구자가 되려고 하신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고등학교와 대학 시절에는 통기타 음악으로 대학 가요제 입상해서 짧게는 오락 프로를 진행하는 MC나 네. 시사 진단을 진행하는 MC가 되는 게 사실 목표였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 당시 거기로 가는 등록문은 대학 가요제, 강변 가요제, 해변 가요제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 대학가요제 부산 본선에 진출한 경험과 네. 해변 가요제 은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노래도 잘하는 우수한 연구자가 되고자 지금까지 연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뭐 마음 같아서는 한 소절 부탁드리고도 싶은데 네. 자세한 얘기는 조금 뒤에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이력 있는 연구자도 흔치는 않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네. 자, 먼저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시청자께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생기원 또는 카이텍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네. 1989년 당시 상공부, 현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거기서 출연한 연구기관으로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특히 생산기술 분야에 대한 산업인증기술 개발과 개발된 기술을 실용하는 연구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종합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생기원은 3개의 연구소와 7개의 지역본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3개의 연구소는 국가 연구개발 분야인 청정, 융합, 뿌리로 3개의 연구소 구성되어 있고 7개의 지역본부는 울산, 부산, 강원, 광주, 전주, 그리고 제주 그렇게 7개 본부로 구성이 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울산본부만의 특징이 있을까요? 지역마다 특화 산업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본부도 그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에 따라서 중점 연구 분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울산 본부는 울산의 지역 특화 산업이 자동차, 조선, 화학 분야, 그리고 3D 프린팅 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친환경 제조 혁신 기술과 두 번째로 첨단 제조 혁신 기술, 세 번째로는 혁신 뿌리 기술로 3대 핵심 연구 분야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본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울산의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연구 중이시네요. 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의 대표적인 성과를 딱 하나만 꼽아서 얘기해 주신다면요. 네. 다양한 성과가 있지만 그중에 자동차 조선 산업의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세계 최초로 고온 다습한 기후에 최적화된 무기 바인더를 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대부분 주조 공장에서는 유기물을 구성된 바인더로 이용하고 있고 그 주조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페놀류나 벤젠, 포름 알데히드 같은 유해가스를 발생시켜 작업자의 건강을 위협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국내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나시에 적합한, 즉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적합한 친환경 무기 바인더를 개발해서 그 기술이 기업에 이전되어 세계 처음으로 상용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창출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초군요. 네, 그 그렇습니다. 전에는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는 적합하지 않았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유기 바인더를 쓸 경우는 희화성 유기 화합물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제품 대비 한 90% 이상 정도 작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VOC 이 농도 감소에 따라서 편익이 발생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연간 국내 한 650억 정도 그리고 그와 관련돼 있는 제품들을 수입 대체하는 효과는 약 1,500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과들이 나오면서 현재 저희 연구원에서는 알루미늄 주종 무기 바인더뿐만 아니라 실제 주강이나 주처리 시장이 더 큽니다. 그게 적합한 친환경 무기 바인더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빠른 시간에 그 기술이 기업에 이전돼서 상용화되는 그런 또 다른 사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뜩이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 요즘인데 네. 정말 좋은 일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유기화합물, 유해가스 발생을 줄이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네, 우리나라에 그렇습니다. 적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주조 현장에서 쓰이는. 주조 현장에서 쓰이는 네, 기술을.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일상을 생활할 때 이런 게 있었어? 라고 느낄 만한 조금 더 우리 삶에 가까운 그런 것들은 없을까요? 뭐 예를 들어주실 수 있다면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연구원에서 네. 개발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생겨온 조영태 박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국내 처음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미세먼지나 악취를 동시에 저감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저희들이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울산시가 약 24원을 지원해서 울산 시내에 버스 정류장 3개소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3개소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올 연말부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네. 일반 도로에서 공기의 질이 가장 안 좋은 곳이 버스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그러겠네요. 또 버스를 기다리면서 오래 머무셔야 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국내 처음으로 냄새가 없이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깨끗한 공기와 함께 여름에는 시원함, 겨울에는 따뜻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이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만 말씀처럼만 된다면야 뭐 울산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이런 기술은 탐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과학적으로 목표는 저희들 미세먼지를 99% 이상 저희들 저감하고 황화수소나 아모니아 같은 냄새를 유발하는 유해가스는 60% 이상을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울산 시민들이 그 버스 정류장이나 다 설치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면은 그 높을수록 그 연구 성과는 국내를 포함한 국외까지 지속적으로 시장 확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뭐 다른 지역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로까지 나갈 수 있다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비전을 또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울산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그런 기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도시 울산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국내 1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대안을 냈다고 들었어요. 네. 아시겠지만 울산은 국내 제조 부문과 국내 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높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울산의 주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미래의 먹거리 개발도 중요하지만 환경과 동시에 경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울산본부에서 지난 5년간 탄소 중립이나 온실가스 저감된 양을 조사한 결과 이산화탄소를 약 19만 통 정도 저감한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이는 소나무의 수령 20년 된 소나무가 탄소를 흡수하는 양으로 환산했을 경우는 저희들이 울산 지역에 약 2천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한 효과와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천만 그루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역할과 울산본부의 다양한 성과를 들어봤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울산의 앞으로 펼쳐질 미래 산업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에서 3D 프린팅을 활용해서 산업 구조를 전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울산은 자동차 도시라는 이름답게 저희가 미래 친환경차 선도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으로 대표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이 이런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네, 자동차 조선 산업은 현재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증가에 따른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고 현재 울산은 제조 산업의 대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친환경 자동차의 전환은 기존 내연 기관의 부품에서 다품종 소량 전기차 부품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를 포함한 국내에 있는 부품 벤더사들은 빠른 대응이 사실 필요한 게 현실이고 저희 원에서는 태권도 산단 내에 3D 프린팅 제조 공영 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그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뭐 작은 기업일수록 빠른 변화, 새로운 기술 도입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니까 참 든든한데요. 그런 실제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본부와 협업하여 차세대 잠수함인 이지스함 내에 로키드 마틴사에서 제작하는 레이더 타워가 있습니다. 그게 사용되는 구조체에 대해서 3D 스캐닝 작업을 통해서 선박 분야의 디지털화에 대한 협업을 성공하게 진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들이 지난 8월 30일에 현대중공업 특수서 사업본부와 저희 원이 선박 건조 분야의 디지털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저희들이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차, 선박 이런 분야에서 실제 성과도 내고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산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미래 산업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울산의 연구원 인재 양성을 두고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부장으로서 울산의 미래 산업 발전에 힘쓰고 계신 연구원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울산은 우수한 산업 기반으로 혁신지구 내에 외부로 유치된 기관들이 많이 있고 연구단지가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곳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교통과 정주 여건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연구단지는 우수한 청년을 유입시키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원 또한 약 1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50% 이상이 이 타 지역에서 유입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정주 여건에서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울산 동구에서 저희 연구원이 다운동에 있습니다. 종가로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약 2시간 소요되고 버스 간격도 약 1시간 간격으로 실제 출퇴근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두 번째로 보면 울산에 거주하는 연구자들은 울산 문화가 주는 즐거움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말 그대로 재미와 즐거움은 삶의 여유에서 나옵니다. 연구자들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은 너무 부족한 게 현재 현실입니다. 실제 이로 인해서 울산에 근무하는 연구자들이 삶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직장은 울산에 두고 이사를 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살고 싶은 울산, 일하고 싶은 울산을 위해 일생을 걸고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을 위해서 환기시킬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조성된다면 울산의 많은 우수한 인력들을 유치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 정주 여건, 문화 이렇게 말씀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비단 연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울산 자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딱딱딱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미래와도 직결될 것 같은 부분이에요. 인재 양성. 네, 그렇습니다. 네. 인재 양성을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울산은 산업단지 그리고 인구 대비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우선 지역에 있는 국공립대학교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융합대학원을 설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울산에 유치된 출연연과 연계해서 과학기술대학원 대학교 즉 UST라고 합니다. 이 UST를 울산 지역에 유치해서 울산 융합 캠퍼스를 설립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업이 필요한 부분이고 출원연구원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가 또 지역 인재 양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그 목표를 위해서 지역과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협력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대학원 설립과 기술대학원 대학교 설립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대학원에 진학할 때는 대다수가 수도권으로 떠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일단 하나 여쭙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 국공립대, 융합대학원 그리고 UST 네. 이게 어떤 일정 부분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 입학도 다 지역으로 진학하는 게 울산의 현재 상황입니다. 사실 네. 그렇죠. 네.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첫째로 중요한 것은 울산에 선택할 수 있는 대학원과 연구 인프라가 부족한 게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울산의 우수한 대기업, 중견기업에 취업을 하기를 희망하지만 청년들이 조기 청년 유출에 따라서 그런 기회를 울산 청년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울산 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근 국공립대와 공동대학원을 설립을 협의 중에 현재 있습니다. 있고 현재 그 대학 측으로서는 긍정적인 그런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아마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출되는 것들을 사전에 막고 그 이후에 우수한 울산의 대기업으로 또는 중소중견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젊은 연구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울산시 차원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 말씀 전에 두 번째 UST에 대한 설명을 한번 UST 얘기를 먼저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울산 지역에 유치되어 있는 출연 연구기관이 저희 생기원, 화학연구원, 애기원, 그다음에 통신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원에서 지역의 어떤 부수장들이 월 1회를 지금 1회 정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 US 대학원 대학교를 우리 울산의 융합 캠퍼스로 유치하는데 제안을 했고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울산시나 정부 부처 그리고 UST 본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로 정부 부처와 시, 지자체, 교육기관 소통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 역할을 또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울산시 차원에서는 젊은 연구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걸 좀 준비해야 될까요? 네, 말씀드렸듯이 연구자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이 지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집과 직장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을 확대하거나 개선하는 것. 그리고 울산으로 유입되는 청년들을 위해 우수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젊은 연구자들이 워라밸을 누릴 수 있고 리프레시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사이언스 타운 같은 공간 확보 계획 수립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사이언스 타운 안에는 멋진 숙소, 예를 들면 패컬티나 게스트 하우징 같은 거, 그다음에 만나는 음식점, 그리고 복합 문화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타운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만족도가 높은 그런 공간을 조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참 이게 개인에게 어떤 답을 구하기가 참 힘든 문제였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머리에 그려지듯이 생각을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참 많이 생각을 깊이 해보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이런 아이디어를 하나하나 모으다 보면 울산에서 연구하기 참 좋다, 살기 좋다 이런 얘기를 듣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사진단 이만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울산본부 확장 이전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확대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울산본부는 2012년에 친환경 청정기술센터로 개소해서 그때 당시 구성원이 5명이었습니다. 5명밖에 없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울산본부는 약 200여 명의 연구자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00여 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향후 울산본부는 대학원생을 포함해서 약 400명 정도 규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저희 동료를 위한 정조시설을 고도하기 위해서 확장 이전할 예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간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본부장으로서 정부나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미래의 저희 이 동료는 울산 시민이 될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이 자리를 빌어 울산시와 울산 시민 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성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울산시와 또 시민들께 관심 가져주십사, 응원해 주십사 이런 얘기까지 전해주셨네요. 네, 많은 성과를 낸 연구인이자 인재 발굴을 위해 힘쓰는 스승으로서 우수한 연구자가 되기 위한 조언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첫째로는 연구자라서 논문, 특허, 교재 개발 등도 중요합니다. 그중에 개발된 기술을 실증하고 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과학기술인으로서 인재 양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직장이 마찬가지겠지만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 연구원. 네 번째는 동료 연구자들과 소통을 잘하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연구원. 마지막으로는 우수한 연구자는 국가와 산업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늘 건강을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연구자도 혹은 이제 미래 연구자를 위해서 5가지 조언을 부탁드렸는데 이게 조언일 수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다짐 같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녹화 시간이 참 짧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 본부장으로서 포부를 좀 듣고 싶네요. 네, 현명한 리더는 논리적인 사고도 중요합니다. 어느 직장이든지. 네. 구성원들을 이해시키기 위해 설득력이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직자로서 리더로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리더로서 가장 훌륭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울산 본부의 방향성은 첫 번째, 마음을 움직이는 감성 경영. 두 번째는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융합대학원이나 UST 울산 캠퍼스 설립하는 유치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구자들이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도 과학기술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함께하는 동료들이 또 네, 대신 확인을 해주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시사진단은 매주 출연하시는 분의 추천곡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곡 준비하셨죠? 네, 얼마 전에 종영된 우리들이 블루스 OST입니다. 김연지가 노래하는 위스키 온 더 락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연지의 위스키 온 더 락. 특별히 이 곡을 추천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그 노래 가사 중에 세월의 멋은 흉내낼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공감을 느꼈고 저는 그 내용을 보고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파이팅 하시라고 이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장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파이팅까지 많은 분께 응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시사진단 이만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울산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수도 울산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구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자라나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다양한 기업들도 젊은 연구자들도 모두 함께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꾸준히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창가에 검은 도둑 고양이